제넥신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임상 이상은 인유도종 바이러스 HBV 16형 또는 18형에 감염된 말기 재발성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오케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단은 16형 또는 18형이 뭐냐? 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요, 이 HPV 바이러스 종류가 인유도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0종이 돼요. 근데 그 중에 16번과 18번이 걸리면 자궁경부암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걸린다고 무조건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통 우리 안에 몸의 면역체계가 16형과 18형을 죽여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안 죽고 살아남으면 16형이든 18형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든 16형, 18형 둘 다 있든 이것들이 살아남으면 자궁경부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거의 70%에서 80%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16형 또는 18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기 재발성이라고 하죠. 그럼 뭡니까? 말기라고 하면 1기, 2기, 3기, 4기 중에 몇 기죠? 4기죠. 그리고 재발성 진행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발성했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때 다양한 약들을 먹겠죠. 그런데 그 약을 먹었는데 어쨌든 약이 다시 재발한 겁니다. 그럼 이건 몇 차죠? 당연히 2차 치료제 이상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데이터를 봅시다. 48명의 유효성 평가군 중 키트루다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은 무려 31.3%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회사에 따르면 기존 키트루다 단독 투여 임상은 12.2%, 그러니까 지금 단독 투여했을 때는 ORR이 12.2%가 나왔죠. 근데 지금 병용을 하니까 31%, 그러니까 19%가 높아졌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병용법에서 효과가 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만 보고 우리가 절대 열광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와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열광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쟁약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얘들 키트루다와 병용했을 때 30.3%가 나왔는데 지금 경쟁약이 매일 50% 나왔다고 합시다. 이거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절대 이런 데이터만 보고 이것만 보고 막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PDL1 양성이면서 HPV 16번을 보유한 편편세포암 환자군에서는 48%의 ORR이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죠. 편편세포암 이게 뭐냐면요,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편편세포암과 선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보통 편편세포암 비율이 거의 80%에서 90%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선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라고 본다면 편편세포암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제넥신이 진행한 환자군은 그냥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많은 환자들이 대다수 걸린 환자군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PDL1 양성이라고 했죠. 그럼 PDL1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상호성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자궁경부암에 걸렸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HPV 16번이나 18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90%가 편편세포암 환자군을 가지고 있고, PDL1은 이따 말씀드렸지만 30%에서 90%까지 이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상업적으로 본다면 지금 충분히 괜찮은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케이. 이걸 깔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메모를 해두자고요. PFS는 몇 개월이 나왔습니까? PFS는 4.1개월이 나왔고요. OS가 지금 16.7개월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4.2개월과 전체 성기간 16.7개월의 데이터가 얼마큼 잘 나왔는지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도 한번 메모해 두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 우리 아까 위에 보셨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52명 대상으로 했는데 1등과 2등급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율이 17명. 그럼 이게 몇 프로입니까? 대략 32%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3등급 이상부터는 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심해서 이 환자가 약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아예 애초에 이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2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밖에 되잖아요. 대략 4%입니다. 3등급 이상 비율은 4%. 오케이. 지금만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전성 같은 경우 비교를 안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2%밖에 없다는 거, 이 약은 굉장히 안전하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인사이트는 쌓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키트루다 단독이 ORR이 10.3%였는데 지금 제넥신과 병용을 하니까 어쨌든 전체 ORR이 31%가 나와서 거의 2배 넘게 올랐죠. 2배 넘게 올랐으니까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키트루다가 어떻게 지금 이 전이성 자궁경부암에서 이 시장을 개척하려고 뛰어들었는지 그 스토리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면역감염 최고의 파트너를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얘네가 어떻게 지금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검토는 필요해봐야 됩니다.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펜블로이주만 나오죠. 이게 키트루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치료받은, 그리고 진행성 자궁경부암에서 지금 키트루다가 키노트 158, 이게 임상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거를 검색하면 특정 관련된 논문과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오케이. 임상 이상은 몇 명이 되냐? 98명의 환자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82명의 환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키트루다 옵티보는 타겟팅이 PDL1이죠. 이게 많아야 한마디로 이 약의 효능이 먹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보신
자궁경부암에서 얘네가 이상해서 환자를 98명 모집했는데 그 중에 무려 82명이 PDL1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자궁경부암에서는 PDL1이 많이 발현되는구나.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약에서 최고의 파트너를 찾게 해서 혈안이 돼 있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전에 재발성 또는 전이성 질환에 대해 하나 이상의 화학요법을 받은 70명. 이 말은 뭡니까? 이미 하나 이상의 화학요법을 약을 먹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1차 치료제는 아니겠죠. 근데 역시나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치료제부터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3차 치료제, 2차 치료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나 지금 여기 보시면 2차 치료제로 도전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ORR이 11.2%가 나왔는데 3개의 완전오다가 완전간해가 3명이 나왔고요. 부분응답, 이게 PR, 부분간해입니다.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게 9명이 나왔답니다. 부작용을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환자의 12.2%에서 3등급에서 4등급 이상의 반응이 발생했다네요. 우리 아까 지금 키트루다와 제넥신의 병유법에서 3등급에서 4등급 이상의 부작용 비율이 몇 프로였죠? 2명이었잖아요. 퍼센트를 따지면 4%였습니다. 보통 병유법을 하면 약을 1개에서 2개를 쓰니까 부작용도 그만큼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약의 효능이 좋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높은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제넥신 약은 부작용을 대폭 낮췄죠. 제넥신 이거 좀 괜찮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데이터의 상세한 배경 지식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이 키트루다의 배경, 이 환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 98명을 모집했죠.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 4기입니다. 4기도 A, B로 나뉜다. 한마디로 4기 B형이 거의 대다수 환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항암환자들은 이 3기와 4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또 나오죠. 스퀘어머스 셀 칼시노마. 이게 뭐냐면 바로 편평상피 세포암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궁경부암에서 이게 80%에서 90%를 차지해요. 그리고 선암이 1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모든 임상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차 치료제인지 아까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치료제인지 2차 치료제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투자자들이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정확하게 1차 치료제다 2차 치료제 나오면 받아들이는데 재발성 도대체 몇 차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배경 지식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 치료받은 약이 뭔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클텍스 나오죠. 시스플라틴 나오죠. 칼보프레틴, 베바시주마, 아바스틴이죠. 토포테칸. 여기 보시면 다양한 환자들이 맞았죠. 이게 뭐냐면 재발성, 그러니까 내가 자궁경부암이 재발을 환자를 한다면 거기서 재발한 환자들도 또다시 1차 치료제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파클탁세가 베바시주마 병용으로도 하고 뭐 시스플라틴과 뭐 토포테칸을 하고도 이거는 현재 있는 의사가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에 맞는 약을 투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적어도 2차 치료제구나. 우리가 이 약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약들이 뭐냐면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약들을 다양하게 병유법으로 먹으니까 1개만 먹은 환자도 있고 2개만 먹은 환자도 있고 3개만 먹은 환자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치료제로 진출했다. 그러면 이게 상세한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왜 체크해야 되냐면 키트루다는 PDL1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야 반응을 하는 약입니다. 이게 없으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키트루다와 옵티브의 목표가 뭡니까? PDL1이 없는 환자들한테도 객관적 반응률이 나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병유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PDL1 포지티브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PDL1이 있는 환자라는 거죠. 그 환자의 토탈이 82명. 그런데 PDL1이 불응. 그러니까 PDL1이 없어요. 없는 환자도 15명이다. 근데 놀랍게도 ORR이 0명입니다. 그러니까 PDL1이 없으면 키트루다는 자궁경부암에서 아예 약의 효능이 없어요.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면 PDL1의 긍정적인 걸 보면 12명 반응이 나왔죠. 14.6%입니다. 14.6%. 전체 인구 PDL1의 불응한 환자까지 다 합치면 결론적으로는 12.2%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자궁경부암 제넥신이 몇 프로였죠? 얘네 보시면 PDL1 양성만 한다라고 한다면 몇 프로였냐면요. PDL1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키트루다와 제넥신의 병유법을 했더니 객관적 반응률이 48%가 나왔습니다. 4배가 좋아요. 와우. 이거 확실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PDL1이 없는 환자까지 합친 전체 ORR이 몇 프로였죠? 31%였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우리가 아직 경쟁약이랑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자궁경부암에서 키트루다에서 파트너로서 제넥신이 꽤나 괜찮구나.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면요, 이렇게 병유법을 해서 막 객관적 반응률이 3배, 4배? 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다? 키트루다 제넥신 궁합이 좀 잘 맞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체크해 봅시다. 지금 이 키트루다 이 단독유법인데요. 여기 단독유법에서 어떻게 나왔냐? 지금 보시면 중앙 PFS가 2.1개월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까 제넥신과 키트루다의 병유법에서 PFS가 몇 개월 나왔냐? 4.1개월 나왔습니다. 2개월이나 더 나왔죠. 와우, 잘 나왔구나. 확실히 병유법 효과가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OS 중앙값은 9.4개월. 그럼 우리 아까 제넥신 키트루다 OS 몇이라고 했죠? 16.7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좋구나.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부작용 보시면 아까 3등급 이상부터는 2%였죠. 근데 얘네는 지금 보시면 10.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키토르다는 아마 지금 어떤 느낌이냐, 와우 이거 신봤다 이런 느낌 날 거예요. 효과도 좋은데 효과가 좀 부작용도 높아졌는데 부작용도 적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본다면 키토르다와 경쟁력을 비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토르다와 제넥신 간의 병류법의 궁합을 본다면 정말 좋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체크해 봅시다. 우리 아까 그거 봤죠? 편평세포암이 뭐 자궁경부암 90%라는 제가 말씀드렸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18번이 뭐 대략 자궁경부암의 70%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 이건 봤죠. 근데 아까 PD-L1 양성이 이 암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키토르다도 그렇고 옵디보도 뭐 예를 들어 이 암에 뛰어든 걸 보면 그래도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PD-L1이 많이 발현돼 있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PD-L1이 자궁경부암에 만약에 걸렸다고 한다면 바이오마커를 검사했을 때 PD-L1이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만약에 양성인 환자가 적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데이터가 정말 좋아서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성이 없겠죠. 아까 우리 전이선 대장암이 MSS 유형이 85%에서 90% 정도였고 반대로 MSI 유형이 한 5%에서 15% 정도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MSI 유형이면 상업성이 5%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열광할 필요는 없겠죠. 상업성이 적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PD-L1의 양성 반응이 자궁경부암 걸린 환자한테서 얼마나 많이 분포되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상업성이 중요해야 이 약의 성공을 베팅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국립보건원에 있는 자료입니다. 굉장히 그냥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종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 출처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라고. 여기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에서 체크포인트 억제제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것은 자동 번역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PD-L1은 바로 이것은 키토르다한테 표현되는 거죠. 키토르다와 옵디보, 캄렌니주마베의 타겟입니다. 똑같은 약, 자궁 기전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궁경부암의 중앙기질에서 PD-1의 발현은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60.82%, 그러니까 97명을 뽑아봤더니,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에 걸린 환자 97명의 바이오마커를 검색했더니 60.82%가 PD-1을 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 따르면 66명 중에 31명, 약 46.97%가 또다시 관찰되었다. 그러니까 관찰을 지금 여러 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도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PD-L1 발현을 조사했습니다. PD-L1 발현은 자궁경부암 조직의 34.4%에서 많게는 96%까지 해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아서 대충 이거 중간값이 얼마입니까? 대략 중간하면 6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PD-L1에 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상업성이 좋다. 그러니까 PD-L1에 불응하는 환자한테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PD-L1에서만 효과가 나는 환자한테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PD-L1의 양성이 60%가 보다 PD-L1이 40%잖아요. 근데 지금 키토르다는 PD-L1의 네거티브 불응한 사람은 아까 5월날이 0%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키토르다의 목표는 PD-L1이 있든 없든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제넥신이 아까 보셨죠? 우리 제넥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제넥신의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객관적 반응률은 32.4%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PD-L1 양성인 사람은 48%였죠. 이렇게만 나와도 충분히 괜찮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위에 보셨겠지만 뭐 더 많은 표본을 뽑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배경지식을 본다면 34.4%에서 많으면 96%까지 PD-L1을 자궁경부암에 걸린 환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절대 이 PD-L1 양성이라서 48%가 있다는 데이터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경쟁력과 비교. 네, 글로벌 시판허가 받은 2차 치료제가 없습니다. 재발성에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글로벌 시판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경쟁약들이 여기서 승인을 받으려고 임상을 하고 있어요. 돈 냄새가 나니. 대표적인 약이 뭐냐? 바로 이 티소투맙입니다. 이 약이 뭐냐면 ADC 치료제거든요. 여러분 ADC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죠? 레고캔바이오. 자, 봅시다. 얘네가 임상 2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 치료받은 재발성이죠. 똑같습니다. 재발성 또는 55명의 환자 중 절반 정도가 재발성 또는 전이성 환경에서 2회 이상의 이전 치료 라인을 받았습니다. 67%는 이전에 배바시주아까 이중 환경 아까 보셨죠? 아바스틴과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플라틴 뭐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지금 2차 치료제부터는 없으니까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2차 치료제 이상으로 지금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적응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환자의 51%는 편편세포,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거의 한 80%에서 90%가 이거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응증 한마디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넥신과 경쟁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가장 흔한 등급의 3, 4등급 치료인한 부작용은 지금 보시면 11%, 9%, 7%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도 높죠. 우리 아까 제넥신 몇 프로였죠? 2%였죠. 부작용까지만 보더라도 제넥신은 훨씬 더 우수하네. 오케이. 자, 그럼 데이터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지금 제넥신의 데이터 뭐였죠? 제넥신이 전체 데이터 OR란은 31%였고요. 편편사포 PD-L1 양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는 48%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는 OR란이 몇 프로입니까? 24%네요. 그럼 전체 대상의 31%보다도 낮죠. 제넥신이 더 좋네. 이건 지금 면역항암제가 하니까 PD-L1 양성 불응이 없겠죠? 그럼 질병 통제를 합치면 뭡니까? DCI 14% 나오죠. 그리고 중앙 PFS가 4.2결이 나왔고 중앙 OS가 12.1결이 나왔습니다. 제넥신 몇 나왔죠? 제넥신 PFS가 몇 개 나왔습니까? 4.1결 나왔습니다. 비슷하네? 0.1개 차니까 거의 비슷하네. 그리고 중앙 OS 몇 개 나왔습니까? 16.7결 나왔죠. OS는 확실히 좋네. 여러분, 지금 이 약이요, 이번에 발표한 거거든요. 지금 얘네가 그 가속 승인 제출했어요. 조건부 승인에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로. 여러분, 제넥신 키트루다 지금 초록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상 끝나고 지금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넥신도 그러면 똑같이 승인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키트루다가 혹시 이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냥 그냥 우리가 신문기사 보면 맨날 제약회사가 뭐라 합니까? 복수의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거 뭐냐면 그냥 감 나온 밑에 기다려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쟁력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남들보다 더 확률적으로 높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이요, 임상 3상에서 이제 조기 종료를 권고받았습니다. 조기 종료 뭡니까? 이 약이 원래 2023년도까지 임상 3상을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2021년도 5월이지 않습니까? 얘네가 중간검사를 했어요. 이거 너네 무조건 성공이니까 조기 종료해. 그래서 이게 조기 종료될 겁니다. 한마디로 성공이죠. 그 말은 뭐죠? 재발성 자궁 경부암에서 이제 2차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럼 뭐죠? 제넥신과 키트루다는 잠재적 경쟁자가 되죠. 지금은 없지만 이제 곧 나오니까 이 약보다 데이터가 좋은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분석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리부타유군의 전체 생존 기간이 중합값이 12.0개월, 대조군은 8.5개월. 이 차이를 비교하면 몇 개월이죠? 3.5개월이죠. 근데 우리 아까 제넥신 같은 경우는 대조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넥신의 OS가 몇 개월이었죠? 16.7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만약에 제넥신의 대조군이 뭐 16개월이 나올 수도 있고 15개월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고 지금 우리가 제넥신이 좋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대조군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넥신이 16.7개월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편평상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따로 했습니다. 우리 아까 봐줬죠? 이게 80%에서 90% 차지한다고 했죠? 얘네가 데이터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전체 환자군을 다 커버하려고 얘네가 따로 나눠서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보시면 편평상피한 환자들한테는 중합값이 11.1개요. 대조군은 8.85개요. 그리고 서남 10% 정도 된다고 했죠. 서남에서 조금 더 데이터가 좋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한마디로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두 가지 서남과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갈리는데 그걸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임상을 디자인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PFS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지금 2.8개월, 2.9개월. PFS는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 아까 제넥신과 키트루다는 4.1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것을 확연하게 그냥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넥신 4.1개월 그리고 OS도 어쨌든 높았잖아. 그러면 보통 OS랑 PFS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제넥신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네. 아스코 데이터 한번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꼭 나는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절대 이 데이터를 지금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객관적 반응률 몇 프로입니까?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 리부타유군이 16.5%, 편평상피한 환자 같은 경우 리부타유가 17.6%, 대조군이 6.7%. 우리 아까 몇이었죠? 전체 환자군에서 제넥신과 키트루다의 병용법이 31%였죠. 와우, 2배 좋네. 그리고 아까 PD-L1 양성인 환자, HBV 16번을 보유한 환자는 객관적 반응률이 48%가 나왔죠. 중요한 건 뭐다? 반응률이 일단 거의 2배가 높다. 이거 성공했습니다. 이거 약 나올 거예요. 제넥신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쨌든 ORR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OS나 PFS도 충분히 대조군보다도 잘 나왔던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임상 3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작용을 봅시다. 부작용은 어떻게 나왔냐? 모든 등급 이상 반응, A 같은 경우 실험표 치료받은 환자의 8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조군에서도 나왔고 10명 중에 8명, 9명은 지금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3등급 이상, 3등급 이상은 이 약을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퍼센트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보시면 뭐 무력증은 2%, 발열은 1% 미만. 3등급 이상이 뭐 여기 보시면 확리법 환자의 1%의 발생에서 각각 6%일 뿐. 그러니까 이 약도 한마디로 보시면 부작용은 꽤나 괜찮습니다. 이상 반응의 치료 중단 같은 경우는 8%. 근데 아까 제넥신이 이상 반응 중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네도 지금 부작용 부분에도 꽤나 괜찮지만 제넥신이 더 안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은 분명히 승인될 거예요. 조기 종료 권고했으니까. 그러면 이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넥신과 키트루다의 데이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조금 기대감을 낮춰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임상 3상이에요. 얘네도 임상 1상과 2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네가 임상 1상을 하고 2상을 안 하고 3상을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임상 1상에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나왔길래 3상까지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얘네 지금 데이터가 ORR이 몇 프로가 나왔죠? ORR이 지금 보시면 16.5%가 나왔죠. 그죠? 전체 환자분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임상 1상 데이터인데요. 임상 1상에서 코홀트, 그러니까 용량 확장, 다양한 용량을 확인하면서 여기 안에서 어떤 약의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해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PDL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약도 지금 이 리부타라는 면역 항암제도 키트루다 작용전에 비슷한 겁니다. 나아가서 캄네니주막과도 비슷한 겁니다. PDL1을 막으니까 타겟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DL1에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키트루다 제넥신도 좋을 수 있겠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얘네가 보시면요. 단독요법도 했고요. RT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방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도 먹이고 방사선도 같이 샀어요. 근데 객관적 방향이 무엇입니까? 10%예요. 얘네가 지금 3상에서는 단독으로 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RT랑 방사선이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이게 더 좋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단독요법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상에서는 상업성을 위해서 단독요법을 했어요. 근데 조기 종료를 권고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얘네가 3상을 도전했어요. 3상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많이 돈이 드는 단계고 거기서 실패했을 때 충격이 큰데 얘네가 1상의 데이터를 보고 3상에 뛰어든 데이터가 ORR이 10%입니다. 질병통제율은 40%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제넥신 키트루다 지금 ORR이 31% 나왔습니다. 전체 환자군 당연히 3상 하겠죠. 이게 지금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공격적으로 키트루다와 상궁합을 뽐내서 뛰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과 비교해 보더라도 제넥신과 키트루다 병용법 데이터가 꽤나 귀중하구나. 부작용 한번 봅시다. 부작용 아까 제넥신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이 2%였죠. 3등급 이상만 체크하시면 돼요. 모든 등급은 어쨌든 간에 1등급, 2등급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가 이제 재발성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4기, 3기니까요. 한마디로 환자의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많이 망가져 있어 면역 상태가 안 좋아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작용이 있는 걸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부작용이 3등급 이상이 맞냐 안 맞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3등급 이상만 봅시다. 40%예요. 근데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을 잘하면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파마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비파마들이 전문가가 많으니까 임상 디자인을 잘해요. 임상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줄어버릴 수가 있는. 근데 지금 보시면 40%죠. 굉장히 높죠. 제넥신 부작용도 굿.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제넥신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데이터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된다. 오케이?